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1:1 채널 또는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풀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집관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관자입니다. 밥을 먹는 집에서는 밥을 먹죠. 그래서 밥식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뜻을 담당. 뒤에 나오는 것이 벼슬 관자죠. 그죠? 관으로 응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밥식자는 이렇게 밥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덮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현자입니다. 이 벼슬관자는 요게 집면자죠. 여기도 부수자입니다. 그죠? 집의 지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집면자입니다. 요 지붕 모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글씨, 요 글씨가 요게 언덕부자의 줄인 글씨입니다. 이게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의 줄인 모습입니다. 언덕이라는 것은 높은 데 있죠. 그래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어진 집. 옛날에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 이렇게 관사로 이렇게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관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사에 누가 살아요? 벼슬아치가 살죠. 그죠? 벼슬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글씨가 이렇게 집에는 밥도 해먹고 하니까 밥식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밥식자가 들어간 이 관자가 이것이 관사로 바뀌면서 요 글자는 관사란 의미, 집이란 의미는 이 글자인데 주고 요 글자는 그냥 벼슬이라는 의미로 지금 많이 쓰게 됐습니다. 글자가 분화됐습니다. 그죠? 벼슬이라는 의미가. 요 글자가 관사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집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만 좀 이렇게 몇 가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집당자죠, 그죠? 다 집이라고 합니다. 요건 집우자입니다. 우주 글 때 우자입니다. 그럼 요 주자도 있죠, 그죠? 요건 집주자입니다. 요래서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집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요게 집가자죠, 그죠? 집가자. 그 다음에 요건 뭔데요? 집옥자죠, 그죠? 또 요거는 뭔데입니까? 요건 집실자죠. 집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집저자입니다. 저택 글 때 쓰는 집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원 글 때 쓰는 요게 집원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부수자입니다. 요거 지게 호자인데 집호자입니다.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자. 요거 집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많이 쓰던 글씨인데 요게 집헌자입니다. 그죠? 옛날 집에 가면 이렇게 편액 쌓는 데 보면 헌자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집각자. 우리가 일상에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집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요래 됐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관 그러면 여자가 나그네 여자인데 여행한다는 의미죠. 여행객이 머무는 집을 여관이라고 그러죠. 개관 그러면 집에
박물관이라다 그 열개자니까 연다는 뜻입니다. 휴가는 반대죠. 그죠? 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박물관, 박자가 넓을 박자인데 많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물자가 물건을 얘기하니까 많은 물건이 있는 집을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관 그럴 때, 아까 개관 그럴 때는 이게 집에 박물관을 연다는 의미고, 대충 본다 그럴 때 개관은 이렇게 쓰죠. 대개 개자 쓰죠. 그죠? 개관, 볼관자입니다. 대강 본다 이런 뜻이죠. 개관 그죠? 또 개관은 이런 개관도 있죠. 개관, 요거는 물된다는 뜻입니다. 물될 개자, 물될 관자입니다. 개관, 그러면 음은 같습니다만 뜻은 다 틀립니다. 그죠? 자, 관자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갓관자 보겠습니다. 우리 쓰는 갓을 얘기하면 이제 갓관자. 요거는 음을 담당하고 뜻을 담당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문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덮을 멱자죠. 여기 물건을 위에서 뭐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을 멱. 요게 이제 부수자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요게 으뜸문자죠. 으뜸문. 으뜸문자. 그 다음에 여기 마디촌자입니다. 요거는 덮는다는 의미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고, 요것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위에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사람의 맨 위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 이건 손을 얘기한다 그랬죠. 손, 그죠? 여기 재밌는데 이게 손을 얘기한다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머리에 모자를 손으로 모자를 씌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가 뭡니까? 갓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갓, 그 다음에 쓰다, 관례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거기 사례를 보시면 왕관 그러면 왕이 쓰는 갓이죠. 왕이 쓰는 갓을 왕관이라고 합니다. 의관 그러면은 옷과 모자를 얘기합니다. 옷과 관, 의관을 우리가 차려입는다 그러면 옷도 입고 옛날에 벗어난 사람 갓도 쓰고 이렇게 갑니다. 의관이 옛날에는 그 궁에 보면은 임금을 치료하는 그 의관 그 벼슬입니다. 그죠? 그 의관은 이렇게 쓰죠. 그죠? 의사가 옛날에 그 궁에 들어가서 벼슬을 했습니다. 의관, 벼슬관자죠. 의관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관례 그러면은 갓을 쓰던 의례입니다. 옛날에 갓을 쓰는 것은 사람이 벼슬을 했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벼슬 안 하고도 갓 쓰는 얘기는 20살 되면은 성인식 한다고 이렇게 갓을 씁니다. 그 예를 관례라고 합니다. 관례. 근데 우리가 익숙한 예의 관례는 이렇게 쓰죠. 요게 익숙한 예, 익숙할 관자죠. 그죠? 관례, 우리가 관례대로 뭐를 처리한다. 익숙한 전에 했던 그 익숙한 예대로 한다. 근데 관례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살 되면은 남자가 성인식 한다 그러면, 그래, 갓을 씌워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약관 그러면은 나이가 20살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들고 약관을 만든다 그럴 때는 약관 요걸 쓰죠. 그죠? 항목에서 약속하는 항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관 얘기했으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약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기록한 책이죠. 그죠? 예기도 유명한 책입니다. 예기에 보면은 10살은 유라고 합니다. 어릴 유자죠. 그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우기 시작했다. 20살은 방금 얘기했죠. 그죠? 약관이라고 그래요. 약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약. 20살 돼서 아직 어른이 되기는 좀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인식은 합니다요. 30살은 뭐라 그럽니까? 30살은 장이라 그럽니다. 장성했다 이 뜻이죠. 그죠? 장성했다. 장이라 그럽니다. 30을. 장인데 이때는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30에. 40은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강이라 그럽니다. 40이 왕성하죠. 그래서 강이라 그럽니다. 40에 요때 되면 이제 벼슬을 해도 될라 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옛날에 벼슬을 빨리 해는 까치면은 예기에 보면은 40에 벼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에는 요게 쑥애자입니다. 쑥애. 50은 애라 그럽니다. 50은 이게 쑥이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요게 쑥이 희잖아, 그죠? 50은 흰머리가 이제 날 그런 나이입니다. 요거 때는 이제 벼슬을 40에서 나라를 50부터 다스린다. 그래서 50을 쑥깨라 그럽니다. 60은 늙을 기자죠. 여기 늙을 기자입니다. 이제 60에 늙었는데 요때는 벼슬을 해서 이제 자기가 뭐 기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시할 나이를 60이라 그런다. 60의 기라 그런다. 그 다음에 70에서 80이 돼야 이제 늙을 노자를 씁니다. 노입니다. 이 늙을 노자는 이제 70의 노자에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후대 전파를 합니다. 이제 지식이 다 이제 가득 찼으니까 자기가 더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후대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90은 뭐라 그럽니다. 늙을 못자입니다. 그죠? 이때는 죄를 저질러도 크게 이렇게 지나친 형벌을 금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세는 기라 그럽니다. 요때는 무조건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 돌보고 건강을 잘 돌본다. 그래서 나이별로 예기에는 12유, 22약, 32장, 42강, 50에 62기, 72노, 80, 92모, 100을 기라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는 얘기에서 하는 거고 또 논어에서 공자님이 얘기하는 거는 좀 틀린다. 그죠? 헷갈리가 싶어. 논어에서 공자님이 한 얘기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15부터 나옵니다. 15은 뭐라 그래요? 지학. 학문의 뜻을 두라 그랬습니다. 15 때문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두라. 대학의 학문의 뜻을 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이 되면은 이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립했다. 30대면 부모인 데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립해서 학문도 자기가 마음대로 터득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0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불혹의 나이라고 그죠? 의혹됨이 없어요. 학문을 많이 해서 많이 지식을 많이 따면서 뭐든지 의혹됨이 없이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50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죠. 그죠? 하늘의 명령을 안다. 하늘의 명령을 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사물에 지식이 쌓인데 그 지식의 원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명령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 원리까지도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불혹에서 조금 발전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은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고 그러죠.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귀가 순해졌다는 거는 요즘 말로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말귀 속에 담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확실하게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70은 뭐라 그럽니까? 좀 깁니다, 이거. 종심소요 불유거라 그럽니다. 불유, 유자입니다. 이거 넘을 유자입니다. 구. 요게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 뭐 담을 넘다 그런 뜻입니다. 넘을 유죠. 요게 곱자인데 요게 법도 구자입니다. 법도. 종심, 많이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른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넘지 않는데 뭐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0이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모든 행동이 이 법도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노련해지고 그런 도덕 이런 힘이 다 쌓이는 그런 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약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고 논어에서 나오는 우리 나이별로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선생님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글자풀이 또 하겠습니다. 자,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인데 이게 진면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하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죠?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면자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사냥환자입니다. 사냥환자입니다. 여기서 이 글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이게 음만 담당했습니다. 음만 담당했습니다. 이 너그러울 관자는 이게 집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게 지붕을 얘기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울 관자는 넓은 크기로 지어진 집의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의 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넓은 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넓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 비교한 겁니다. 그냥 사람의 심성이나 배포가 넓은 방에 비유한 겁니다. 넓은 배포를 넓은 방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성과 배포가 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너그럽죠, 그죠? 소견이 안 쫓다는 뜻입니다. 너그럽다. 그 다음에 관대하다. 넓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넓다. 너그럽다에 또 이렇게 약간 상대되는 의미는 우리가 사나울 맹자죠. 너그럽지 못하고 사나울 맹자다. 반대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대 그러면은 너그럽고 크다 그 뜻이죠. 너그럽고 크다. 근데 관대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너그럽게 대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는 같지만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죠? 관용 그러면 용자가 용서하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너그럽게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을 베푼다 그러죠. 관용에 우리 관에 쓰는 것의 관용은 요렇게 쓰죠. 그죠? 관용 요렇게 씁니다. 또 관례대로 쓰는 것이 아까도 나왔죠. 여기 익숙한
익숙하게 쓰는 거, 늘 많이 쓰는 것은 관용, 요렇게 쓰죠. 그죠? 습관 얘기. 늘 많이 쓰니까 습관, 익숙할 관자입니다. 관용, 요렇게. 관면 그러면은 면자가 면해준다는 뜻입니다. 너그럽게 죄나 허물을 너그럽게 면해주는 것을 관면이라 그러죠. 자, 꿰관자 보겠습니다. 꿰는데 돈을 표시하는 족의 패자가 있는데 이건 엽전을 얘기합니다. 엽전을 꿰는다는 뜻입니다. 요 글자 자체가 꿰뚫을 관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꿰뚫을 관자입니다. 음을 담당했죠. 관이 관자로. 요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면 각광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면은, 이 글자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꿰뚫는 의미입니다. 딱 막대기로 이렇게 꿰뚫어서 이 물건을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꿰다. 근데, 꿰다라는 의미가 이 꿰뚫을 간자가 이 꿰를 간자보다 미리 쓰였습니다. 원래 이게 미리 쓰인 것입니다. 이게 미리 쓰였는데 나중에 이게 조개 패자가 이게 화폐로 나오잖아요, 그죠? 화폐로 나오는데 동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평통보 같은 동편. 그래서 동전을 끈으로 꿰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꿰다, 그래서 꿰간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 조개패자고 하편을 등장하면서 동전이 나오면서부터 이 글자를 안 쓰고 이 꿰관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요게 꿰뚫을 관자를 썼는데 이거 비슷한 글자가 지금 요거는 말무자입니다. 금지사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습니다. 그죠? 말무자. 뭘 하지 말라 그럴 때 말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미모자죠. 그죠? 어머니 어미모자입니다. 지금 방금 했던 글자는 요게 딱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꿰관자입니다. 그죠? 세 개 글씨가 비슷한데 이 세 개 글씨의 붓숫자는 요 말무자가 다 붓숫자입니다. 어미모자의 붓숫자도 말무자고 그 다음에 깰관자의 붓숫자도 말무자입니다. 선생님들 요거 특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도 비슷한데 의미도 다 틀립니다. 근데 붓숫자는 다 말무자로 똑같습니다. 말무자 자체는 자기 제붓수입니다. 그것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관통 그러면은 꿰뚫어서 통한다는 뜻이죠. 이치를 통한다, 관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철 그러면 철자도 통할 천자죠. 꿰뚫어서 통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관철됐다, 꿰뚫어졌다, 반영됐다, 내 주장이 관철됐다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본관 그러면 근본이 꿰뚫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조가 살던 땅을 본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회사의 본사의 집을 본관은 이렇게 쓰죠. 그죠? 아까 집관자 썼습니다. 그죠? 본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관중 그러면은 가운데를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에 관역을 중앙에 꽉 이렇게 맞추는 걸 뚫고 나가는 그것을 관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구 볼 때, 축구 볼 때의 관중은 이렇게 쓰죠. 그죠? 볼관자에 무리 중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관중이 많다 적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익숙할 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할 관자입니다. 익숙하는데 내 마음 자체가 늘 그냥 했던 그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 신자가 부수가 된 겁니다. 뒤에 글씨가 방금 했죠, 그죠? 여기 꿰 관자입니다. 여기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도 있죠, 그죠? 이게 꿰다니까, 꿰다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막대기로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다는 의미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고정된 마음입니다. 고정된 마음. 고정된 마음이 뭐예요? 고정된 마음은 이게 습관이죠, 그죠? 이게 고정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마음은 늘 같은 마음이죠, 그죠? 이게 습관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하죠, 그죠? 고정된 마음, 익숙한, 늘 같은 걸 쓰니까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다 이게 고정된 마음이 습관이고, 습관은 늘 쓰든 같이 쓰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익숙하다, 버릇,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관례 그러면 익숙한 예,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익숙한 예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관례 그러면 또 20살에 관을 쓰는 예 관례는 요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관례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관습 그러면은 익숙한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자가 익힐 습자가 익숙한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관행 그러면은 익숙한 행동. 관성 그러면은 익숙한 성질이죠. 익숙한 성질.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이어서 나온 겁니다. 그죠? 관성의 법칙. 관성 법칙. 익숙한 성질의 법칙. 운동하려고 그러는 물체는 항상 운동하려고 그럽니다. 또 정지하는 물체는 항상 정지하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요게 익숙하다 그럴 때 요 같은 자가 비슷한 자가 또 있죠. 그죠? 익숙할 앞자입니다. 여기. 압구정 그럴 때 그 앞자죠. 그죠? 신압하다 그럴 때 그것도 익숙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성어 하나 보고 또 한자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교학상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학상장. 말 그대로입니다.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가 장은 잘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성장을 안 할 것 같지만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으로써 성장을 하고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배우니까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승은 이제 학생들인데 가르침으로써 또 모르는 것을 찾아내가 자기가 성장하고 학생은 스승이 배우면 당연히 진보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 나왔나 그러면은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도. 예를 기록한 책입니다.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에, 이제, 다 쓰면 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주가 술을 먹는데 안주가 아무리 좋은 안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맛을 봐야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주가 물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먹어봐야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거 아닙니까? 또 아무리 지극한 진리, 진짜로 새로운 진리고 지극한 진리가 있더라도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지극한지 좋은지 모릅니다. 안주도 먹어봐야 내가 좋은 줄 알고 지극한 진리도 내가 배워야 이렇게 그게 지극한 진리인지 내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연후에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뭐를 아는 게, 부족한 걸 안다 이겁니다. 배우기 전에는 뭐 몰랐어. 근데 배워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부족함을 알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보니까, 선생님들 사실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렇지, 온라인 강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저도 만사가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에 모르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모르는지 선생님이 질문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뭐가 고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돼요. 뭐예요? 뭐를 알게 돼요? 이게 곤할 곤자입니다. 그죠? 곤란하고 내가 모르는 게 걸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우다 보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안 연후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다 그럴 때는 알매 그쳐서 안 됩니다. 그죠? 스스로 뭐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것을 또 더 알려고 노력한다. 요거 돌이킨다면 스스로 돌이키고, 또 내가 가르치다 보니 막히는 게 막 있어요. 질문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좀 넓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게 많으면은 모르는 걸 고언하는 것을 말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강해야 돼요. 여기 강하다는 건 힘쓴다는 뜻입니다. 내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곤란을 안 겪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와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자강이라는 것이 힘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스스로 힘쓰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이런 게 나옵니다. 고로왈. 그러므로 교학상장이다. 상장이 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교학상장이다.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있고, 가르쳐 보니까 또 배우는데도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하니까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온라인 수업 안 하면 사실 저도 더 많이 성장할 건데, 지금은 제가 고난 줄 모릅니다. 왜? 고난 줄 물론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막히는 것도 있고, 집에 가서 내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그런 걸 덜 갖습니다.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얘기에 나오는 구절이 교학상장이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학문이 아무리 깊더라도 사람은 가르쳐 보면은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게 툭툭 튀어납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도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가 내가 모르는지 뭐가 아는지도 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자풀이 또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미칠광자 26페이지 미칠광자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개가 미친 개가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광견병이라 그래서 미친 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사실은 광견병 걸려있는 미친 개인데 물리면 약도 없었습니다. 거의 물린 사람이 치료해도 25일 내에 사망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겁나는 병이랬습니다. 요즘은 뭐 어찌됐든 간에 시골에 집집마다 개 키우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개는 요즘 반려견으로 막 키우고, 그 개는 뭐 사람보다 대접을 더 잘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그 광견병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가 미쳤다 그래서 개견자가 부수견 뜻을 담당했습니다.
요거는 개의 옆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뒤에가 요게 임금 왕자입니다. 여기 음을 담당했죠. 그죠? 요거는 사실 왕자가 광자로 이렇게 음만 이렇게 담당하는 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 갑골문부터 그 해놨죠. 그죠? 갑골문에 보면은 우선 요 임금 왕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 왕자의 요거는 요게 모양자인데 요렇게 손도끼, 큰 손도끼를 얘기합니다. 큰 손도끼. 손도끼로, 도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죠? 임금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임금의 권위, 임금의 권위.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된 겁니다. 왕. 선비사자도 이 도끼를 얘기하는데 요거보다 작은 도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끼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권력의 상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미칠 광자가 이래 발지자 플러스 개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지자라는 것은 간다는 의미를 표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칠다는 의미는 발로서 가다면 언제든지 그쳐야 되기 때문에 그칠 지자가 되고, 붓으로 갈 때는 모든 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진 데는 간다는 의미의 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지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개의 이렇게 옆모습이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견병에 걸린 개가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요게 가다는 겁니까? 개가 막 가는데 그냥 뛰어가는 게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 광견병에 걸렸기 때문에 막 날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견병, 미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미치다, 광견병. 자, 선생님들 사례를 보시면은 광경 그러면 미친 개죠, 그죠? 미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난 그러면 어지러울 난자죠.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는 것을 광난, 우리가 광난의 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날뛰고 미친 듯이 놉니다. 광풍 그러면은 미친 바람이니까 굉장히 사나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광풍을 요렇게 쓰면은 빛광자의 풍자로 요렇게 쓰면은 요 바람은 따뜻한 바람, 봄바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반대입니다. 아까 광풍하고는 반대입니다. 발광 그러면은 미친 것이 발한다, 피어난다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발광이라고 그러죠. 근데 발광도 요렇게 빛광자로 발광을 쓰면 빛이 난다는 그런 뜻이죠. 빛이 이렇게 발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걸괴자 보겠습니다. 거는 것은 발로 먹고 손으로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수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요 글씨 자체가 이게 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괴자입니다. 음이 똑같죠. 음을 담당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글씨를 분석해보면 요 희한한 글씨입니다. 여기 흑토자가 2개 있죠. 요렇게 흑토자가 2개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쌓인다, 높이 싼다는 뜻이요.
싼다는 건 높아진다는 뜻은 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이게 걸다라는 의미가 있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걸어놓는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복자입니다. 그죠? 전복자니까 이게 점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걸다라는 의미도 있고, 점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 글자에. 그러면은, 요 걸다라는 의미를 가져왔죠, 여기서. 그럼 이게 손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무슨 물건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걸죠, 당연히. 그래서 매달다, 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매달 현자가 있죠, 그죠? 요 현자입니다. 매달현.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괴종 그러면 종자가 세복종자인데 여기 시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괴종 그러면 걸어놓은 시계를 얘기합니다. 벽이라든가 걸어놓은 시계입니다. 궤도 그러면 도자가 그림이라든가 지도를 얘기하죠. 궤도 걸어놓은 그림 지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괴념 그러면은 생각염이죠. 생각을 걸어놨다는 게 뭔 뜻입니까? 마음에 걸려있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걸려서 있지를 못한다는데 마음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념치 마라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괴념치 마라 그럴 때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는 뜻이죠. 괴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괴관 그러면 관을 걸어놨다. 아까 전문 시간에 갓관자 얘기했죠, 그죠? 갓을 걸어놨다는 뜻은 갓은 어떻게 벼슬아치가 쓰잖아요. 벼슬 하는 사람이 갓을 씁니다. 그럼 갓을 걸어놨다는 뜻은 갓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괴관 그러면 관직에서 사퇴한다는 의미를 괴관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기할 괴자 보겠습니다. 기이하다니까 뭐가 마음속으로 이상해요. 그래서 마음심자가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힘쓸 골자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했고 의미가 있는데 이 글자는 아무리 찾아도 참 명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학설이 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골자가 괴자로 영 많이 좀 상이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보자고요. 그래서 요 글자는 위에 또 우자가 손이죠. 그죠? 요 손입니다.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흙입니다. 흙이 이랬습니다. 손으로 흙을 쌓는 모습입니다. 손으로 흙 싸면은 어떻게 장난으로 안 사? 애들 하는 거는 장난이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흙 산다는 건 힘이 들죠. 그러죠? 그래, 힘쓰다. 힘을 써야 되죠. 흙을 쌓려면. 그래서 힘쓸 골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글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뭔 의미로 만들어진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억지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소전에 보면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심장을 얘기한 거죠. 여기 흑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귀신이 손으로 손이 흙무덤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귀신의 손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올라가는 모습. 귀신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이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뭐 억지 주장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괴이 그러면은 괴상하고 이상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괴상하고 이상하다. 괴담 그러면 괴이한 말이죠. 이야기 말씀 담자니까. 괴담 얘기 많이 해야 되죠.
괴물 그러면은 괴상한 물건을 얘기합니다. 괴물. 괴상망측 그러면은 괴상망측 그러면 괴상이 괴이하고 이상하고 망자는 이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측자는 헤아리다는 뜻이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괴이하고 이상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괴상망측이라고 하죠. 그죠? 자, 무너질 괴자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데 흙이 무너진다 그래도 흙도자가 여기 뜻을 담당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여기 품을회자죠. 그죠? 품을회자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품을회자를 분석해보면은 요게 위에 하고 아래가 여기 옷이자죠. 그죠? 옷이 있습니다. 옷.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걸 눈을 의미합니다. 눈, 그죠? 사람의 눈을 얘기합니다. 요것을 세워놓으면 눈목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양자인데, 이것은 뭔 의미를 하고, 이건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개를 한번 해석해 보자요. 옷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옷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옷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자신의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 뜻이죠. 품다 그래. 그래서 품을 회자가 된 겁니다. 옷에 눈물을 흘리니까 가슴 속에는 어떤 슬픈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흙토자를 더하면은 흙이 무너지는 모습이 여기 슬픔을 가져온 겁니다. 그죠? 눈물을 흘리니까 슬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다. 그 다음에 거물어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괴란 그러면은 무너져서 란자는 어지러워지는 거죠. 괴란은 무너져서 어지러운 겁니다. 괴멸 그러면 멸은 다 없어지는 거죠. 파괴해서 무너져서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 터키에 지진 나서 지금 무너진 데는 다 이렇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괴멸이라고 그러는 거죠. 붕괴는 붕자도 무너지고자는 의미고 괴자도 무너지라는 의미입니다. 붕괴를 요렇게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붕자고 요것도 무너질 괴자입니다. 자. 요거는 괴자가 요 괴자입니다. 그죠? 요렇게 붕괴를 써도 지금 사례를 든 붕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너지다는 게 요 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무너지다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너지다는 의미가 요렇게 무너질 퇴자도 요게 무너지다는 의미입니다. 요게 퇴자입니다. 무너질 퇴. 다 괴옥 그러면은 집옥자죠. 그죠? 집이 무너지는 것을 괴옥이라 그럽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